네. 중간에 지금 제가 오늘은 그 이제 어머님도 숫자 많지 않으니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보통 안 하시긴 하는데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지금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중앙 고2 시험을 받았는데 경향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중등 시험에 비해서 고등 시험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초등에서 처음 초등 수학 하다가 중등 수학 하면 애들이 처음에 중등 수학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중1 시험, 중1-1 그 적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문자식이나 뭐 이런 1차 방정식 활용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제 체감 정도로는 그 중등 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중학생이 고등 수학 처음 이제 고등 수학이 이름이 공통 수학으로 바뀌었는데 공통 수학 처음에 그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 나오는데 적응하는데 걸리는 난이도가 초등에서 중등 가는 거에 한 10배 이상 돼요. 그래서 그게 중등 걸 하고 나서 중등 게 신나게 나가다가도 고등 걸 하면 속도가 확 느려지고 애들이 힘들어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이 이제 그게 답답하죠. 처음 경험하시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수학적인 갭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적응해야 되는 갭도 커지고 아이들의 수준 차도 점점 더 많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갭이 벌어지다 보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문제는 좀 어렵게 되잖아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약간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분당 지역에 여기 그 와서 중고등학교 가르친 게 2012년에 제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2년에서 16년, 뭐 18년, 여기 1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때도 중등 하다가 고등을 하면 갭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등 시험이 더 어려웠고요. 이 동네가 내정이랑 순회가 시험이 되게 어려웠고 고등 시험이 지금처럼 진짜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전에는 그 특별히 뭐 부교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옛날에 아셨던 그냥 심화 교재 있잖아요. 실력 정석 블랙라벨을 소화를 해서 그냥 기출 시험을 보고 가면 보통 문제가 옛날에 대진이나 중앙 같은 경우도 그냥 한두 문제 좀 어려우면 걔네들이 잘한 애들이 풀었네 안 풀었네. 그래서 뭐 그 1등급 컷을 보면 막 98.5, 97 막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현재 그 좀 빡세게 나오는 학교들 그 1등급 컷은 70점대 후반 아니면 80점대 초예요. 그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등급 컷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아이들 어머님들 아이들이 중등에 올라가면 10% 오잖아요. 1등급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1등급 컷이 4%잖아요. 4%면 예전에 제가 12년도 가르칠 때는 학생 수가 좀 많아서 1컷이 보통 12명, 13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각 고등학교 1컷이 7명,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7등을 한 애가 78점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고1도 그렇고 고2는 더 심하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학교들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저의 그냥 판단에 대한 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된 다음에 지금 현재 수능은 고2 과정이죠. 고2에서 배우는 이 아이들이 배울 대수능 미적분원. 그러니까 옛날 지금 이름으로 얘기하면 수원과 수투 자체가 공통 부분이에요. 수능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수능에 나오는 주요 메인 킬러 진짜 어려운 문제가 고3 때 배웠는데 지금은 고2 때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2 때 그거를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다 시험에 내고 애들을 다 가르쳐요. 그럼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고2 전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들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니까 굉장히 고2가 되게 힘들잖아요. 게다가 더 추가된 게 그 2016, 17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런 신문기사 보신 적 있었어요? 뭐 곤충 채집에 열정으로서 곤충 하나만 봤던 애가 어느 학교에서 성적은 안 좋은데 뽑았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학생부 종합으로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가고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그러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그렇게 대열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분당이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그 좀 공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전교 1등보다 여기 예를 들면 낙생이나 중앙에서 전교 한 30등 하는데 공부를 훨씬 잘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30등 점수를 더 잘 쳐줬어요. 한 4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쳐주니까 그럼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이란 게 예전에는 처음에 뭐 비교과가 위주였지만 교과 위주로 가면서 딱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을 가는데 그 내신 성적에 학교별 차등을 두고 뽑았었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가 분당이 그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 가는 순위가 대치 다음이었어요. 서초도 이기고 2등이었어요. 분당이 그런 걸 좀 잘 해가지고 뭐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사실 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이익을 보고 있죠. 같은 2등급인데 저기 그 학군지 아닌데 2등급이랑 같은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지난 3, 4년 동안은 대부분의 지금 이제 뭐 뉴스 기사를 접하시거나 주변에 듣는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신의 모든 서울대나 의대 실적은 대부분 정시예요. 정시라고 하면 학교 내신 말고 이제 그 수능 본 점수 있잖아요. 그 수능 본 점수랑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분당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수능 문제가 나오는데 수능 문제 킬러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를 준비를 많이 시키면 정시를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몇 년 전부터 중앙이나 낙생이나 대진을 위시로 시험 문제를 수능 평가원 문제를 내면서 엄청나게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게 가르쳐서 내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그게 1학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도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수능처럼 뒤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실력 점수를 풀거나 하면 문제가 길거나 되게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내가 모르면 못 풀었잖아요. 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분석하는 거를 가르쳐 왔다면 지금 현재 그 분당 지역이나 아니면 뭐 강남도 그렇고 서초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판은 문제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문제가 되게 길고 미지수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하나씩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수능 문제나 아니면 고1 그 전국연합 모의사를 풀 때도 30문제 중에서 앞부분 한 10문제는 애들이 한 10몇 분 만에 풀거든요. 조금 된 애들이. 근데 뒷부분에 마지막에 예를 들면 30번이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한 15분, 20분 정도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제인데 그런 킬러 문제를 수능도 그렇고 고1 과정까지도 시험을 내다 보니까 아예 이제 부교재라고 하는 프린트를 나눠주던 아니면 부교재를 하는 거를 그 전국연합 기출, 고2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을 그거를 실제 가르치고 문제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은 50분에 보잖아요. 고1이. 50분에 보는데 수능은 100분을 줘요. 근데 수능은 100분을 주는데 그중에서 킬러 문제 한두 문제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내신 같은 경우 지금 빡세게 내는 중앙이나 대진이나 뭐 낙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킬러 문제 사실 처음 만나서 풀 때는 2, 30분 걸리는 문제를 한 시험지에 4, 5개를 넣어요. 그것도 변형해서. 근데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에서 중등 수학 되게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고등 수학 가는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고등 수학 적응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게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번 이렇게 풀어서 모르면 제가 한 번 알려주면 아 이게 이렇군요라고 풀고 나서 그 문제 시험 나오면 풀 수 없는 건 아시죠?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들어서 저한테 들어서 오답을 다시 하고 다음 나왔을 때 또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 시험지랑 같은 형태의 시간 안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아 나 이거 풀만하네 해서 푸는 경험이 정도 돼야 가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수학을 잘했던 애들은 그나마 소화를 해서 그 문제를 푸는데 고등 수학 아직 적응이 안 됐던 애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일단 그게 저 문제를 설명 듣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나왔던 교재를 그냥 받아 적고 그냥 그걸 외워서 가서 시험 보는 그리고 그냥 그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이 나오니까 계산과 시간 싸움이 되는 지금 이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초반에 실력 정석을 많이 갈고 닦아서 수학적인 능력을 키운 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다시 연습할 시간까지 있느냐라고 하면 돌아보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안 되면 이런 실력 정석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거기에 대한 그 기출이 있는 그냥 그 문제를 바로 접하니까 문제는 어렵고 수학은 하기 싫고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나온다니까 하고 다시 푸는데 시험장 가면 그런 게 여러 개 나오고 이제 그런 지금 시절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고 그게 지금 현재 고1, 2, 3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뭐 오늘 지금 좀 전에 저희 설명회 들어오기 전에 지금 10시 50분에 중앙고 2학년 시험 문제 받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나마 좀 계산이 쉽게 나왔다고 하지만 애들도 잘 봤다는 게 옛날에는 뭐 서술형 하나 깎였어요. 뭐 한 개 틀렸어요. 이제 잘 봤다는 건데 지금은 애들이 앞에 개까지 한두 개 틀리고 서술형 그럭저럭 선방해서 그럼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에서 한 7, 8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해서 올라가서 그거를 다 알아도 시험장 가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되게 힘든 시절이다라는 말씀을 한 장 넘기기 전에 얘기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그런 시절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이 아이들이 되면 물론 그 시험 경향성이 바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앞에 수능이랑 경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시하셔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가 잘 본다기보다도 진짜로 그걸 연습을 잘 해서 계산을 잘하는 애가 잘 보기도 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계산도 중요하고 거기까지 연습도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들 차원에서 이제 그게 애들 정시를 길러내가지고 4%를 길러내서 가는 게 아니고 10%가 돼서 애들이 내신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제 생각엔 약간 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보통 이제 낙중대가 시험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계신데 올해 같은 경향을 보면 그 1학기 중간고사를 때부터는 서연고랑 야탑이랑 분당이 제일 어렵게 냈고요. 정말 어렵게 냈어요. 1등급 컷이 아마 70점대였을 것 같고요. 서연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렵게 냈다가 약간 쉬웠다 이번에 또 어렵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연 같은 경우가 예전에 되게 잘 나갔잖아요. 서울대 잘 가고 분당이 1등 학교였는데 낙중대에 밀리면서 인기까지 떨어지니까 과중으로 바꿨죠. 과중으로 바꾸면서 지금 서연고의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중앙고랑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고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진짜 많이 가르치고 거기서 변형을 해서 잘 내는데 그걸 지금 똑같이 실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보고 있는 구성원인 중앙고랑 서연고의 구성원 자체는 중앙고가 훨씬 잘하는 애가 많기 때문에 성적 자체는 중앙고가 지금 높지만 서연고가 이제 장기적인 포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고 시켜서 내서 애들 잘 해서 지금 하는 애들 잘 대학을 보내면 다음 애들이 들어와서 마치 이제 낙중대라고 얘기하는 게 낙중대 서가 될 정도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과중으로 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약간 이과 전성시대처럼 많이 가니까 그런 걸 포석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리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프린트라고 하는 전국연합에서 많이 내서 애들이 그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 중간고사는 외부의 문제를 끌어놔서 시험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외부를 봤으니까 이번에 프린트에서 많이 낼 거다. 프린트라고 하면 전국연합 기출인데 그게 맞아떨어져서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걸 맞추는 거랑 달리 그 아이들이 잘 보는 건 좀 다른 문제라 그런 지금 사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고1부터 고3까지 쭉 다 말씀드리긴 할 건데 중등학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1 위주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2012년도부터 여기서 초등, 중등, 고등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 내신이랑 수능을 어쨌든 지금 한 10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나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끝나고 나셔서도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를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봐서 이 아이가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진단평가 신청해 주시면 신청을 해서 학생이 보면 그 학부모님이랑 저랑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오셔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도 가능하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 그 앞에 입학 테스트 신청서 같이 써 있거든요. 근데 입학 지금 학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단평가 신청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수로 시험 보셔야 돼요. 대수. 그러니까 도형으로 시험 보면 제가 아이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거로 대수 시험을 좀 보기를 항상 말씀드리니까 대수라고 하면 그 중등이면 1학기 과정, 1학기 과정을 보는 게 좋고요. 고등이면 공통수학 1을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그 다항식이랑 식이랑 인수분해랑 쓴 걸 보고 이 아이가 식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얘가 계산을 많이 틀리는구나. 글씨를 너무 또박또박 쓰는 거고 쓰고 쓸데없는 식을 많이 쓰는 걸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나 이제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뒤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가 거의 대부분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 공통수학을 어떻게 나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로 써도 되나? 공통수학 지금 하고 계신 분 있나요? 학생이? 아직 안 들어갔나요? 중등하고 있는 분도 있나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짐작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정석이 있잖아요. 기본 정석. 기본 정석이랑 센을 이게 보통 저희가 유형서랑 개념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 정석을 좀 힘들어하면 개념 원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바로 센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정석과 센을 같이 하냐 아니 센만 하냐의 차이는 아이가 문제 풀어오는 양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석을 좀 편하게 푸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석에 대한 저는 정석 되게 좋아하는데 그 표지의 디자인과 그 연습 문제 다다다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여기를 토대를 잡는 걸 저는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 책은 바뀔 수 있어요. 개념 원리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원리 RPM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석을 안 하는데 센이 너무 힘들면 하이메스나 이제 요거보다 좀 쉬운 책을 하면서 이걸 가는데 일단 토대는 센 B단계에 있는 거를 전 토대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 B단계를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여러 번 풀고 아니면 좀 쉬운 걸 하고 가서 이 센 B단계를 최소한 5번에서 한 10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10번이라고 하면 센을 10번 풀 필요는 없지만 공통수학이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푸는 게 한 10번은 돼야 그게 나중에 뭐 기출시험을 보더라도 그게 기억에 남고 풀리긴 해요. 손이 돌아가고. 특히나 어느 부분이냐면 앞에 그 공통수학 처음 나오죠. 다항식의 연산부터 뭐 뒤에 나머지 정리는 좀 빼고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 여기가 뭐 아실 거예요. 여기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수학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 게 당연하게 암기가 돼서 그걸로 2차 방정식을 풀고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에서 어떻게 돼서 그래프까지 연결되는 이게 고1 첫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여기를 아는 게 수학의 토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다 파생이 돼요. 뒤에 나중에 뭐 공통수학 T에 나오는 뭐 뒤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그냥 함수 아니면 대수에 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는 것도 그 어려운 문제를 미분 같은 경우도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그 내용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보통 뒤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나와서 푸는 건 이 공통수학 부분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가르쳐 보면 고1 때 수학을 다 날려먹고 와가지고 2학년 때 한다고 이제 지수로그 대수하고 미적분 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려주면 거기 내용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술술 풀 수 있는데 그게 심화를 가서 공통수학이 나오면 거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는데 대수나 미적분을 그냥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거기 심화를 풀려면 여부분 잘 돼 있으면 그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 혼자 그냥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갈려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근본적인 실력을 늘릴 수 있으려면 전 실력 정석을 좀 추천드리는데 추천드릴 때 이 실력 정석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아이가 공부량이 어떻게 되고 뒤에 나중에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의 러닝 커브나 습관이 다르긴 하지만 이걸 나가고 실력 정석은 할 때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이것도 한 3번 이상 풀지 않으면 그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하려면 저는 마지노선을 중2 여름방학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중1이나 6학년, 중2 초반까지 있는 아이가 공통수학을 나가고 복습할 기회가 되면 저 실력 정석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력 정석 있는 거를 그냥 푸는데 연습 문제는 힘들면 나랑 처음엔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땐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 3번 정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분당뿐만 아니라 강남이랑 모든 전국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의 원천이 되는 전국연합 기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따지면 자이나 마더텅 이런 건데 이걸 하고 갈 수 있어요. 이걸 하고 뭐 여기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블랙라벨 하고 하는 건 저는 약간 덧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결이 좀 달라요. 실력 정석은 본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시험 기출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약간 특정한 스킬이나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전 연습은 실력 정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실력 정석은 들어보셨나요? 오픈형 문제가로 돼 있어요. 정석 어릴 때 다 풀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랑 세대가 많이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오픈형 문제란 뭐냐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 있고 뭐 단답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력 정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조건이나 미지수 같은 걸 자체를 객관식처럼 한정을 해두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클 때, 같을 때, 나눌 때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미지수가 있으면. 이 연습을 하면 사실 수학적으로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거나 수학적인 사고가 많이 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재과학고도 다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습이 돼서 한 서너 번씩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마지노선은 중2 여름방학 정도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넘었다 어떻게 하냐?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가서 이걸 풀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라서 킬러를 푸는 게. 자, 히스토리를 보면
아주 2점짜리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는데 보통 여기 1등급이라고 해서 따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있어요. 이 문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핵심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 풀 때는 이걸 한 번에 1등까지 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풀고 복습하고 여기는 보통은 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풀어올 수 있으면 풀어오는데 안 되면 한쪽에 4문제 정도 되거든요. 4문제 풀어보고 지금 안 되면 한 2문제 모를 거니까 가져와. 그럼 내가 알려주면 그거 하고 다음에 복습해와.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지금 문제 나오는 판에서는 그 자체를 문제를 해석해서 끌어가기가 되게 힘든 구조로 나와 있어요.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진짜 어려워요. 그 예전에 옛날에 좀 저 옛날 강사 모집 같은 거 하면 제 나이 때 옛날에 수학 좀 했고 나 전국 등수 받았다는 사람들도 와서 여기 요즘 있는 문제 풀면 못 풀어요. 사실은. 뭐 미적분도 훨씬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뭐 예전보다 수학이 쉬워졌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애들이 옛날보다 공부를 덜 한다? 공부를 덜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 량은 비슷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진짜 많이 어려워요. 옛날 서울대 본고사 문제 있었던 거 지금 기본 정석 필수 예제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뭐 97년도가 전국에서 97년도가 체감 난이도가 2번째로 수능이 어려웠던 수능인데 제가 고2 때 봤던 고3들이 봤던 시험 거기에 어려웠던 문제들 지금 다 정석의 필수 예제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괜찮은 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여기를 가야 풀 수 있는 건데 이걸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훅훅 뛰어서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렵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머리가 나빠. 수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점점 학년을 당겨서 공부량을 늘려가지고 여기를 다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공통수학과 반복과 완성이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 들으면 뭐 센을 하고 자의를 하고 실력 정석을 했을 때 분당에 있는 좀 아주 어렵지 않은 예를 들어서 좀 그 중간 정도 난이도의 학교 시험을 봤을 때 한 2개 정도 틀리면 그럭저럭 완성이 된 거고 시험 때 가서 하면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요새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2023, 22 기출의 분당 걸 봤을 때 80점 정도 나오면 거의 완성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시험을 봤는데 한 70몇 점 받았다. 그러면 악교의 심화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체감 난이도 높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진도 나가시더라도 여기는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복습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게 뭐 실력 정석이 됐든 아니면 저희 전국연합 자의가 됐든 이거를 진도를 나가는 게 급해서 여기 복습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 수를 줄여서 심화라도 계속 복습을 하던가 아니면 기출 시험이라도 계속 보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거는 애들이 한 5번을 봐도 한 3달 안 보잖아요. 까먹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고 보면 알 수 있더라도 애들의 그 자신감이라 이런 게 나 안 봤으니까 몰라라고 해서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중등학부모님이시라면 여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하기를. 일단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예요. 여기 있잖아요. 센에 처음 갔을 때 당학식 연산에서 2차 우등식이요. 막말로 잘 안 돼 있으면 거기에 한 5번 정도 계속 다시 복습해도 남는 장사예요. 진짜 남는 장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 수능에도 관계가 된 거예요. 거기 어차피 안 잡히면 뒤에 넘어가도 수학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가 안 잡히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안 되는데 뒤에가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옛날에는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이게 최대 최소를 배우거든요. 근데 수학 쉽게 한다고 중등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1을 그럭저럭 좀 많이 하고 오면 저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그럭저럭 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저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근각의 수관계랑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개념인데 그게 지금 중3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3 1학기를 배우고 난 애들이 고등수학 할 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진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제 이게 수능 범위예요. 이게 수능에 빠졌는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내신 보는 범위고요. 수리 논술은 여기까지 들어갈지 여기까지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건 얘네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나중에 대학에서 발표해요. 어디 범위를 한다. 여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를 뭐 센으로 나가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계속 하고 애들이 그 심화를 계속 하는 와중에 이 부분을 하는데 만약에 고1 가기 전에 최소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대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데 만약에
못 보고 그냥 이거 하는 도중에 그래도 나는 대수나 미적분 안 하고 가면 큰일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쭉 한 번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로. 다 까먹어요. 뭐 좀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까서 보는 거는 고1 겨울이에요, 지금. 지금 고1, 오늘 지금 영덕여고 시험 보고 어제 중앙고 시험 봤는데 이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오면 이제 다시 수원을 깔 거예요. 기억나니? 보통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에서는. 최소한 여러 번 해서 이게 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미리 선행한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 처음 나갈 때 정석이랑 셋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고2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시험 난이도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높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도 어렵긴 하지만 거기 있는 부분을 그냥 한두 번 해서 그냥 뭐 중등시험, 중등 때 아는 것처럼 뭐 내용을 알았지라고 하면 어차피 다 까먹고 심화 문제를 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죄송하지만 여기가 그냥 진도가 여러 번 해서 진짜 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이것만 심화를 무진장 하시는 게 사실은 가서 고1 가서 시험 잘 보시는 길이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10%로 바뀌었을 때 저의 냉정하게 제가 진짜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0% 바꾸나 4% 바꾸나 어차피 인서울이나 대학 가는 정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어차피 분당은 지금 만약에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잘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어차피 저는 정시라고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10%가 되면 아마 학교 분위기나 전체적으로 니네 내신으로 갈 수 있어 10%는 들어야 1등급은 대학 갈 수 있어가 분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를 이걸 해서 1학년 때 못 들으면 본인이 공부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게 하도록 하는 게 학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좀 1학년이 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묻어주시네요. 우리 애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우리 애는 집에서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새 옛날에 그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고등수학 로드맵이라서 고3 때 수능을 보려면 역산해서 이때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중학생이면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했더니 집에 가서 하도 어머니들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그런 설명을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잡는 것만 주력하셔도 남는 장사인 거고요. 여기는 여력이 되면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한 번씩 보느니 저는 그냥 이거 두 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여기 수능 문제까지 풀기 전에는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상대평가가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절대평가 지금 절대평가인 수능 안 나오는 기하 확통은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앙고 2학년 애들이 지금 3학년 올라간 애들이 저 기하 시험 보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학기 내내 기하 하나도 안 하다가 딱 중간고사 전날 일요일 날 와서 저랑 한 번 하고 기말고사 와서 저랑 한 번 쭉 하고 프린트 나온 거만 풀고 가면 A가 나오고 그냥 끝나요, 절대평가로. 그래서 아무도 안 하거든요. 물론 수리 논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뒤에 뭐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기사 같은 데서는 여기도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돼도 어차피 상대평가 돼도 10%면 어차피 지금 절대평가랑 똑같잖아요. A 받는 거랑. 상대평가 돼도 이 자체를 시험을 낼 때 여기처럼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나 빡센 걸 안 내고 이거를 굉장히 쉬운 프린트를 주고 그냥 그 안에서 본다라고 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신 선행은 좀 잊어버리시고 여기까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고1 시험이 그냥 단순 말씀드리면 이럴게요. 지금 89.5가 A잖아요. 그죠? 중등시험에서. 조금 빡센 학교, 뭐 내정이나 순회나 기타 등등이 지금 A가 한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널널한 학교라고 하면 뭐 학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뭐 이런 학교 말씀드리면 A가 5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등급 나오는 게 89.5 나오는 게 30%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등급으로는 4등급이거든요. 4등급이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4등급이면 아무튼 그 대학은 이제 분당 이하로 가긴 해야 돼요. 분당 위로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가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등급이 4%고 2등급이 7%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이 7%면 30명 중에서 각 반에 30명이면 7%면 한 2명, 3명이잖아요. 그죠? 그 점수를 학종으로 받으면 지금 인서울 마지노선인 최하위권 학교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10%가 되니까 이제 그게 2등급이 되면 사실은 2등급이면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1등급 안에서도 아마 많이 갈릴 텐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막 1.1에서 1점 상위권 3 정도 돼야 인서울 상위권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등급으로 하실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어차피 인서울은 반에서 한 두세 명 많아야 5명 정도, 6명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애들도 알기 때문에 그 첫 시험 볼 때 제가 항상 말하는데 첫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중학교 때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첫 시험을 되게 웃긴 게 그 순회나 내전 같은 데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막 100등 정도 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분당의 고등학교 좀 널널한 데 가가지고 본인이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 한 4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아이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시험을 못 본다고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첫 시험을 정조준해서 보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원 차원에서도 항상 첫 시험 보기 전에 모의평가도 보고 도전백도 보고 계속 그 첫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첫 시험이 제일 쉬운 시험이고 애들이 선행을 많이 한 시험이지만 여기 가서 아이들이 등수를 확 잘 받으면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확 되기 때문에 이제 첫 시험 준비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첫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지금은 이 성적으로 대학을 꼭 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못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공부량을 늘릴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막 중등에 특목고 가는 거 아니면 시험 보면 아 틀려도 괜찮아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고등은 좀 달라요. 고등은 애들도 알아요. 고등의 첫 시험 내가 잘못 보면은 반에서 몇 등이면 내가 대학 못 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만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등 때 나는 시험 볼 때 한 번도 안 떨었다는 애들도 여기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시험 보는 전략이나 이런 건 따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거기서 뭐 떠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그 멘탈이 약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서 아이들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2는 뭐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려운 수능 평가 문제 다 풀고 가서 시험 봐도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다. 지금 현재는.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고2 시험을 여기 분당 지역에서 준비를 하려면 고1 겨울방학 때 그 수원이라고 하는 대수 최근에 기출 나온 거 5년치는 다 연습이 되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도 본인이 계산을 틀리면 틀리거든요. 그런 시험을 지금 고등학교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게 많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 시험이랑 좀 다르거든요. 중등은 사실 뭐 2-2 도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쌤 풀고 쌤 한 2번 풀고 뭐 워크 풀고 블랙라일 풀고 기출을 한 30-40개 보면 진짜 못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냥 뭐 1개 틀렸어, 2개 틀렸어 이게 나오거든요. 물론 뭐 멘탈이 약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평균이 40점, 30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10몇 점 받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뭐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학교들이 그렇게 내고 어쨌든 경쟁을 하는 사회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면 되고 시험인데 아까 이 시험 얘기는 판도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도가 바뀐 게 고2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면서 특히 분당에서는 그 수능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수능 문제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1도 와서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인 전국연합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학교들이 예전에 부교재가 고난도도 있었다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쭉 2018년부터 다 전국연합 기출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영고도 고난도 들어왔다가 전국연합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의 전국연합 기출인데 전국연합 기출 바꿨던 아예 자의로 교재를 아예 바꿨고요. 얘네들 모의고사 학교 프린트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 전국연합 기출이에요. 중앙고도 마찬가지고 수내만 엄청 쉽게 냈습니다. 수내는 이번에 100점 안 맞으면 바보라고 하는 정도로 쉽게 돼. 그러니까 정시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게 하려면 수내를 가면 되는데 수내 간 애들이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정시 준비가 잘 안 돼서 별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기분이 좋으려면 수내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제일 쉽게 나오는 학교는 수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만 해도 조금 어렵진 않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최강 TOT라는 특이한 교재를 올해 들고 왔는데 이건 전 내년에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모두 다 이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을 해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만약 지금 급하다라고 하면 이 전국연합 기출 연습을 일단 하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2021, 22, 23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애들 컷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뭐 옛날에 91점, 98점 이렇게 받던 컷이 지금은 80 중반이 아니라 70점대도 나오고 있어요. 1등 컷이. 1등 컷이 70점대면 2등 컷이 60점대고요. 2등 컷이 60점대란 얘기는 반에서 한 3등 하는 애가 60점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험이 많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되게 기말에 어렵게 냈다가
요 기말에 되게 어렵게 냈다가 학교에서 되게 항의를 받고 이 선생님이 징계, 아무튼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쉽게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영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가 하다가 다시 여기 지금 잘못 썼는데 이게 분당고를 잘못 썼는데 서영고는 다시 어려워졌어요. 이번 기말로 다시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중앙은 그냥 계속 어렵죠. 지난 중간고사만 잠깐 쉬웠다가 다시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 나오는 교재는 문제 소스는 여기라는 거고 제가 처음 기출 연습할 때는 어려운 학교 말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출 연습할 때는 제일 쉬운 학교부터 가시면 돼요. 순회부터 연습해서 순회 적응되면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대로 이제 영상에 나올 때 순회하고 뭐 불곡하고 뭐 한솔하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낙생중앙 대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되면 강남으로 가시면 돼요. 강남에 좀 빡세게 나온 학교들 있죠. 뭐 휘문, 중동, 진선여중, 그러니까 숙명여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학교로 가시면 되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고1은 강남 기출이 더 어렵습니다. 분당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서울고 이런 데가 훨씬 어려워서 시간 부족하고 고2 시험 문제는 중앙고 시험 문제와 강남 시험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이 더 어렵게 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 그렇습니다. 2학년인데 뭐 2학년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 여기는 아까 1학년 전국연합 기출 냈던 문제 소스가 아니라 여기는 수능 평가원 기출을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수능을 보고 나면 어떤 킬러 문제는 애들이 좀 풀만한 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애들이 다 버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건 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풀어 시간 내에. 그런 문제를 내요. 내신에. 그래서 저도 잘 할 말이 없어요. 저 아까 고2 시험 보고 연락했을 때도 이제 다 정시거든요. 얘네들 다 정시라서 시험 잘 봤어요. 원래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 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정시하는데 잘 봤나요? 얘기하는 게 문제 다 알고 들어가요. 문제 다 알고 지금 고2 정도 되면 시험 문제 다 알고 들어가요. 특별히 이상한 데서 끌어오지 않는 한 어차피 교육청 평가원 사설이고 이거 다 풀었거든요. 알고 들어가는데 가서 실행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안 되고. 하나 특이점은 이 영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낙생이 혹시 그 지난번에 이슈 있었던 건 아세요? 문제 유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모르셨네요. 아무튼 낙생이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봤을 때 뭐 어떤 분이 직전 대비하는 100문제와 90문제 중에서 50문제를 했나? 그 중에서 24문제인가 23문제 중에서 22문제를 맞췄대요. 똑같이. 그래서 그게 진실인지 유실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재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낙생은 이 평가원 변형한 문제집에서 출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직 잘 모르실 때는 사설이라고 하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강 그러니까 현우진, 한석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수능 보는 거 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인강이나 문제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책들을 사설이라고 그러고 사설 모의사라는데 거기서 내기 시작했어요. 낙생고는. 문제 유출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기본은 평가원에서 낸 그 기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원래는 그건 아세요? 지금 현재 수능 범위는 이 아이들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부분이라는 수원수투가 있고 뒤에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는 공통부분이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공통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고2 때 한 걸로 공통이 핵심이었고 그러고 나서 미적이나 확통을 봤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고 미적, 확통이 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미적분 애들이 표점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가려면 사실 미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서도 그렇고 수리논술도 그렇고 가서도 그런데 올해는 공통부분이 아주 쉬워서 공통부분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애들은 한 20, 30분이면 100점 맞은 애들이 나올 정도였고 확통도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본 애들이 표점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좁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고3 애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건 없어요. 그래도 미적분 하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중등 아이들랑 관계 없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거 보잖아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 보잖아요.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대수, 미적분원, 확통처럼 이렇게 세 과목 있는 시험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2018년이니까 옛날 2016년 때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그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문제씩 나와요. 세 과목이니까. 아까처럼 공통 부분 선택이면 22문제가 공통이고 8문제가 선택이거든요. 딱 공평하게 10문제씩 나오고요. 지금 보면은 대수,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대수, 수투라고 하는 미적분원, 그리고 이제 확통이 있잖아요. 제가 수능에 대한 예언은 아니고 그냥 제 감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킬러 문제는
미적분원, 그 수투에 있는 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분과 적분 당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수건이랑 확통에서는 준킬러가 하나씩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확통이 지금 계속 문과에서만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웠지만 공통으로 들어온 문제 어려워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되면 확통 문제를 연습할 때는 지금 교과 과정 애들이 본 확통 말고 그 예전에 어렵게 나오던 문제를 끌어다 아마 봐야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능은 그렇고요. 제가 원래 수능 한 판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수능은 그냥 기본이 그거예요. 저희가 내신 하듯이 배우잖아요. 센하고 실력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수능 평가원 기출을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기출이 굉장히 어렵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신 때 고2 때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저희가 시험을 보려면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심화 기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지 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능도 이거를 평가원에서 나온 걸 익히고 연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게 지금 현재 교과 과정으로는 4개년치가 이제 예를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쭉 연습도 하지만 보통 이제 이 연습이 다 되면 보통 사설 문제를 풉니다. 재수생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엔제라고 해요. 엔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기출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말고 일반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 각 선생님들이 내는 사설 문제를 엔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라고 나와요. 뭐 현우진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한다. 뭐 그 정도 감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더 안 와닿을지 모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당에서 좀 잘하면 학종으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눈높이가 안 맞죠. 요즘은 도리어 학종 잘 가는 게 분당에서 낙중대보다 저기 태원이나 저쪽 뒤쪽에서 많이 가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은 눈높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낙중대 애들은 그 내신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걸 눈높이가 안 맞아서 다 나와서 수리논술을 하고 재수하고 정시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좀 약한 학교에서 그냥 그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만족하는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에 나가면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이 준비가 되긴 하셔야 되고 이거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력 분석 푸는 거, 연습하는 거. 실력 분석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연수 강의 요새 강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있어요. 개념이랑 증명을 아예 통암기시키는 수업들을 해요. 요새 수능연수 때문에. 개념이랑 이번에 저 겨울방학 특강에 박상민 선생님이 하시는 개념 강의처럼 저도 그 내년 3월부터 수능연수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3 강의라서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하는데 만약 이 아이 수학 실력을 늘려서 수능연수가 준비한다 그러면 실력 분석 푸시고 그 개념과 이런 거를 뭐 어머님들이 못 하시면 저희 학원에 요청하면 해드릴 수 있거든요. 통암기하는 시험을 봐서 그 진짜 개념을 직접 쓰고 증명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수능연수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능연수 범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그 수능 범위 아닌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상위권 대학 차원에서는 사실 미적분투랑 기하 안 하면 사실 공대 와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넣자고 할 텐데 교육부랑 싸우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수능 범위 구할 때도 그 심화 과목으로 미적분투를 넣을까 말까를 상위권 대학들은 넣으라 그랬는데 교육부가 결국 거절해서 지금 교육부가 이겼는데 수능연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대학별 고사라서 사실 대학 자율권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실력 분석이랑 개념 쓰는 연습이 된 상태에서는 답안지하고 첨삭하는 게 필요하죠. 나중에 첨삭하고 수능연수를 할 때 선생님이 직접 첨삭하는 학원을 꼭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되게 대형 학원에 가면은 그냥 조교 써가지고 첨삭하잖아요. 그 진짜 성의 없어요. 그냥 해제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조교가 알바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수라서 선생님이 직접 하나씩 볼 수 있는데 그래야 좀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고3반은 따로 첨삭을 해주는데 내년에 이거는 제가 강의를 아예 하니까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논술은 아직 요새 관심 없는 순간 인문논술은 관심 있으시면 제 인문논술 첨삭도 하는데 나중에 따로 여쭤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바꿨잖아요. 그죠? 80점 이상. 본인 지원 학교 80점 이상 나오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학교 순회고 빼고 본인 지원 학교 80점 이상 나오면 되게 잘하는 거고요. 그런 거 있어요. 겨울방학 때 보통은 저는 이렇게 시키거든요. 일반적으로 1월에는 공통수학 1, 2를 다 복습을 하고요. 2월에는 공통수학 1만 계속 하다가 2월 중순이 되면 중간고사 공부만 하거든요. 그렇게 좁혀가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공통수학 1, 2가 진도가 안 나가서 힘들고 안 된다. 공통수학 1을 했는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학 내내 중간고사 공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방학 내내 중간고사 공부를 해서 그걸 어쨌든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쭉 공통수학 원투 공부하고 마지막에 시험 좀 깔딱하다 가서 50점을 받느니 차라리 중간고사만 미친 데서 중간고사를 한 80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기말 공부할 때 본인이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가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 시험에 많이 했는데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억울한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겨울방학 때 진짜 힘들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하겠다고 덤벼들면 꼭 첫 시험은 망하더라고요. 전 징크스 같은 건데, 그래서 망해서 너무 억울해서 우는 아이들이 결국은 공부량을 늘려서 더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1월, 2월, 3월이었는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안 됐으면 다 때려치고 중간고사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일단 잘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기말에는 좀 부족해가지고 못 보더라도 여름방학도 공부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여력이 돼야지 하는 거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손대지 마시고. 네. 낙생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거 수능평가원 보통 다 풀고 보냈어요. 제가 낙생 가는 애들 중에서는 그 수능평가원 문제 여기서 다 안 풀고 가는 애가 없거든요. 그건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거기 가려면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유는 낙생은 보통 학원을 잘 안 다닙니다. 그건 아시나요? 야자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낙생 가는 애들은 아예 이제 집 가까워서 그냥 가는 애들 말고 좀 승부를 하려는 애들은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끝난 상태에서 가서 그냥 학교에서 자습해가지고 보통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낙생을 가면은 이렇게 막 선행을 따로 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안 된 애들은 학군제에서 가면 대준중앙 중에서 골라주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낙생을 추천하는 경우 되게 드문 거예요. 다 하고 가야 돼서.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그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선행 사실 진짜 불가능합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해본 적은 있는데 저도 극단적으로 진짜 너무 이 문과에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이렇게 했어요. 주중에 저랑 계속 그냥 내신만 하더라도 주말에 가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라도 배우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수학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잖아요. 시험 봤으니까 놀아야죠, 그죠? 놀고 수행평가하고 축제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럼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전 중간고사 끝나면 무조건 계속 전화해서 일단 학원 오게 해요. 학원 안 오게 하면 일주일 동안 안 오고 놀러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고 와서 여기서부터 뭘 하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기 중에 무슨 선행을 나긴 힘들고, 모든 그런 선행이랑 심화는 다 여름방학 짧은데 그렇게 겨울방학. 그래서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겨울방학. 그래서 각 학원도 그렇고 아이들도 전부 방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학기 중에 고등학교는 절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국연합기출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 추세로 여기에 추가로 하는 그 심화 문제는 이런 걸 많이 풀어요. 내신 고쟁이, 절대 등급 하이엔드, 최강 TOT, 하이퍼 3일 요 정도. 이걸 다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 학교 프린트가 기본인데, 거기서 하는 거 말고는 보통 요게 요새 유행하는 문제라는 거. 이거는 각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 학교가 좀 좋아하는 문제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정은 블랙라벨에서 많이 내거든요. 블랙라벨에서 많이 풀리는데, 내정 도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A급 말고 다 블랙라벨 풀렸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고등학교는 내신 고쟁이, 뭐 하이엔드, 최강 TOT 이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낸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리면, 이 공부 욕심 있는 애들 얘기인데, 수학이랑 영어는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죠? 또 국어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마지막에 한 2, 3주 됐으면 수학 손을 놓고 암기 과목 한다고 안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시험을 망할 확률이 꽤 높아요. 이게 수학이 되게 웃긴 게, 계속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을 보고 하고 있으면 감이 있는데, 이게 감이 떨어진다고 하죠. 감 떨어지는 경우가 후루룩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감이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자체 내용을 까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보면서 시험 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그런 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이런 걸 내가 숫자를 틀렸구나.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 문제는 내가 어려워하구나. 이제 이 감을 계속 시험 보면 그걸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오답을 하고, 저는 틀린 거를 그걸 들여다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한 2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어땠던 감을 싹 잊고, 근데 내용은 아는 것 같으니까 시험장 가면 후루룩 풀고 후루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서, 이런 케이스, 이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 많은데, 암기가 급해서 이걸 한다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학원은 안 와도 좋은데 제발 하루에 한 번씩 기출 시험이라도 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 감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이 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까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푼다는 거에 그 워닝이죠. 나 이런 거 틀려. 나 이런 거 계산 어려워해. 이제 이게 없어지면 망할 확률이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 교재 다 소화하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 되게 편하게 써있지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는 여기 센 하는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 전 다 써야 되니까 뭐 이걸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해요. 정석 안 하고 센하고 실력 정석하고 자의 갖다가 기출 문제 풀고 이거 여기 추가 하나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꽤 상위권 학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다 알려야 되니까 써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학교 프린트랑 서술형이나 부교재 이런 건 뭐 기본이니까 뭐 그건 중학교도 마찬가지니까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시험이랑 얘기 다 드렸어요. 아이들이 믿지 않지만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얘기하면 고등학교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 난리가 났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쉬운 내용이 가장 쉬운 시험이라는 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그냥 사실 어렵고 힘든 시험에 적응해야 하는 거지. 그 고1 첫 시험이 그래서 여기는 등급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해서 잘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실수를 하나 하는 바람에 만약 좀 쉽게 나오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등급이. 그러면 생각보다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말부터 어렵게 나오면 회복이 가능하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쉬운 편이라는 게 요새는 쉽지 않아서 아무튼 뭐 그래도 난이도가 좀 변별이 되는 편입니다. 네. 네. 요 시험 보는 원칙은 제가 따로 설명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를 애들이 힘들어하고요. 나머지 정리. 혹시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 할 때부터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수포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포자가 첫 생기는 거는 초등학교 때 나눗셈 배울 때라고 하거든요. 이 나머지 정도 제일 못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 이차함수 그래프가 제일 어렵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는 고의 그거보다도 중요 포인트 방학별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할 시간이 3주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름방학 3주.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닥달 볶아가지고 중간 기말고사 딱 끝나면 불러다가 여름방학하고 9월 들어가기 전에 8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한 5주, 6주 정도 시키거든요. 이때는 2학기 시험 대비만 해도 부족해요. 네. 이때 무리를 해서 야 그래도 네가 내년에 가려면 대수나 미적분 안 했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둘 다 하다 둘 다 망한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들으시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다 설득을 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해도 어느 날인가 와서 얘기해요. 아 그래도 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해두면 좋아요. 해두면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겨울방학 2달 동안에 1학기 준비 나오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3주 동안에 2학기 준비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2학기 시험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때가 고3까지는 기억 안 나셨지만 여기 기억하시면 이게 고1 겨울방학이거든요. 고1 겨울방학이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로. 고1 겨울방학이. 왜냐면 고2 겨울방학은 뭐냐면 고3이거든요. 고2 겨울방학이 고3이잖아요. 그때부터 고3 스케줄 들어가요. 전과목 수능 체제로.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공부했을 때 실력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때 1년치 수능 평가원 문제를 다 풀고 가야 돼요. 2학년 거를.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수원 심화하고 수투 기본이라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가 지금 고2 강의반을 하는 목적과 이유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강의반을 하는 이유는 수능 킬러 문제가 되면은 제가 자기주도로 푸는 거 말고 제가 앞에서 보여주는 게 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식으로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고2 문제 풀 때부터는 이렇게 강의반을 모아서 섞어서 하거든요. 직접 풀고 시험 보는 거 따로 하고 제가 킬러 중에 중요한 건 앞에서 풀어주는 이유가 그거는 제 풀이를 보고 익히는 게 난 것들이 확실히 있어요. 평가원 수능 기출은. 그래서 보통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좀 강의식 수업이 좀 필요하더라. 근데 어쨌든 고3 거 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국연합 말고 이건 전부 다 수능 평가원 기출은 일단 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 고2, 고3에 사설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낙생 이번에 나오는 거 말고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능을 1994년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있는 수능 평가원 기출 교육청이 정말 쌓여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최근에 한 5년 기출은 거의 다 많이 숙지를 하시면 좋아요. 이게 분당 지역이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시라서 옛날에 막 보면은 막 그 사립학교들은 막 시험 문제나 가르치는 게 안 변하고 그냥 그 책 그대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분당 중앙고 같은 경우도 올해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수능 본 다음날 그 문제를 따다가 고2 애들한테 프린트로 나눠주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발빠르거든요, 분당이. 그러니까 최근 기출 5년 아니면 3년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어렵다가 다죠,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고1이랑 같은데 그냥 문제 풀이 바뀌었고요. 이 수능 킬러 문제를 다 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합니다. 1컷이 73이 나온 적도 있어요.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해요. 정말 너무 부족해요. 킬러 문제 보통 푸는데 20문제씩 걸리는데 그 킬러 문제가 한 시험지에 한 5개씩 있으면 멘탈이 일단 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고 시험 보래도 100점 절대 안 나와요. 풀 줄은 알죠. 풀 줄 알아도 시간 안에 봐야 되는데 이게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마킹하는 거 빼고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 날려먹으면 멘탈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막 그나마 킬러 풀기 전에 앞부분이라도 잘 풀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내시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내신에 힘들어하고 수능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은 시간 압박이 있는데 수능은 앞부분 쉬운 거 풀고 나면 킬러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 처음에 좀 지켜보다가 어머니랑 상담해서 아예 정시랑 수능원수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훨씬 잘 보는 애들. 내신 만든 애들이 있고 정시에 만든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은 이때는 죽었다 생각하고 수학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쯤 되니까 너무 먼 얘기라서 잘 안 들리시죠? 고1 겨울방학은 긴데 반에서 수원을 공부하잖아요. 대수. 고2 여름방학은 미적분 원인데 이제 수를 보는데 같은 킬러 문제라도 그 대수 킬러보다 미적분 원 킬러가 훨씬 어렵고 많거든요. 근데 기간이 더 짧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힘들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2 강의반 같은 경우 작년에도 겨울방학 때는 주 3회 했었는데 이때는 주 5회 했어요. 그래서 매일 와가지고 킬러 풀고 그래도 소화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넘길게요. 이제는 뭐 여기서부터 고3이니까 고3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만 좀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렇게 나가는 경우인데 이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학생의 그 문제 풀이의 속도랑 소화하는 거에 따라 틀린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거를 힘들어할 때 좀 먼저 풀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등수학을 익힐 때는 여기서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력 전석은 그 선택에 따라서 전 중1인데 만약에 고등수학해서 심화 나간다 그러면 실력 전석 하자는 얘기 합니다. 중2인데라고 얘기하면 아이 문제 푸는 약이랑 심화 다루는 걸 봐요. 중3인데 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다른 데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제가 만약에 여기 부분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나중에 뽑아드리려면 뽑아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다 그 공동수학의 단원별로 아이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데 힘을 줘야 되는지 써놓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확통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그런 애들이 수학을 잘 힘들어하는 거죠. 이 문제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에요, 묻는 애들. 그건 수학을 못하는 아이인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통을 세고 하는 경우에서의 모든 일반 원칙은 내가 문제를 보고 세는 걸 설계한 다음에 저기 있는 그 내용 있는 걸 툴로 사용해서 셀 수 있어야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지? 제가 되게 열심히 썼는데 1학년 얘기만 계속 드리니까. 센시 풀리시나요? 아직 센시까지 안 갔나요? 센시는 저는 처음 나갈 때 센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애는 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 나갈 때 센시가 되게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센시 안 풀려요. 그냥 B 풀리고 실력 전석 가든지 딴 데로 바로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센시의 문제 왜 그러냐면 센시가 옛날이랑 달리 지금은 그 정훈연합 기출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여러 문제 그냥 몇 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는데 너무 시간을 쓰느니 그냥 이거 안 하고 복습만 하고 바로 딴 데로 가긴 해요. 그거는 학생들에 따라 틀린데 그런 거고요.
요새는 요거 잘 안 쓰고 저는 요게 그나마 가끔 애들을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쓰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보통은 요렇게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 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똑같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오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 고2고3을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뭐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다 했고요. 그 고2나 고3 강의에 대해서 원래 설명드릴 건데 지금 대상자는 없지 않나요? 지금 들으실 분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략하고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